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원자 반지름 봤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작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커지고. 알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게 단위가 피코미터 단위인데 이 피코미터 단위에 해당하는 원자 반지름을 외우고 있으면은 절대값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상대값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좀 더 용이하다는 거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보는 거는 이온 반지름에 관한 얘기 좀 볼게요. 이온 반지름. 자, 이온은 두 가지 이온이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 자, 그래서 먼저 양이온의 반지름이에요. 양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거죠. NA가 원자라면 Na 플러스가 이온이죠. 근데 반지름은 Na 플러스의 반지름이 더 작다는 뜻이에요. 자,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금속들이 양이온이 될 때는 안정한 양이온이 될 때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원자란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A에 대한 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면서 Na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진다. 음이온. 음이온은 말이죠. 원자보다는 반지름이 커진다가 됩니다. 커진다. CL과 있고 CL이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CL과 CL 마이너스 중에는 CL 마이너스가 반지름이 더 커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이유는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인력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음이온은 우리 이제 전기력은 반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받게 되면 이 전자 간에 반발이 생기니까 애들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의 반지름이 원자보다 커지는 이유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N3- O2- F- Na Mg Al 이런 이온들이 있네요. 왼쪽 속부터 지라이온, 산화이온, 플로리나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 이렇게 되는데 자, 얘네들이 7번이고 8번이고 9번이고 11번이고 12번이고 13번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일렉트론이 몇 개짜리냐면 10개입니다. 10개. 모두가 전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예요. 이제 2주기 비금속과 3주기의 금속들이 이온을 이룰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고 전자수가 동일하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등전자 이온. 말 그대로 전자수가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등전자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은 자, 이렇게 돼요. N3-부터 Al3 플러스까지 있는 반지름이 이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죠. 그럼 딱 보니까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겠지. 전자수가 동일한 대신에 여기 보면 핵 전하량이 점점점 커져요. 그럼 핵 전하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맨 바깥에 있는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미치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의 원인은 뭐라고? 유효 핵전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 감소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과 전자는 뭐예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가 전부 다 원자과 전자라고 생각하면 돼.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알겠지? 자, 그래서 얘들이 등전자. 또 다른 등전자들은 P3-부터 그다음엔 칼슘 2+까지가 등전자 이온에. 자, 모두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 반지름이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그룹들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밑에 있는 그룹들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의 주기성까지 봤는데 좀 종합해서 말씀해 드리면요. 자, 얘들이 있는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뭐에 해당하냐면 원자 반지름이고 얘는 이온 반지름. 그러니까 X축이 원자 번호잖아. 그지? 그 원자 번호 같은 애. 자, 각각의 이제 얘들은 전부 다 뭐가 같은 거 원자 번호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커지네요. 음이온 형성. 자,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죠. 얘는 양이온 형성. 그래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형성될 때 반지름이 이렇게 되죠. 그죠? 각각 이온은 우리 알 거고요. 그 다음엔 얘나.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온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 금전자 이온이에요. 몇 주기와 몇 주기가 걸쳐 있냐면 2주기하고 3주기가 걸쳐 있는 거지. 여기가 뭐 예를 들어 2주기라 그러면 여기는 3주기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가 3주기라 그러면 여기 4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 3주기에서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모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반지름이 작아지는 경향들은 그 이유가 모두 유효 핵전화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보면 여기에서 반지름이 커지고 있죠. 이쪽으로. 자, 그럼 이거 왜 그래? 자, 2주기에서 3주기라고 날 때 제일 많이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건 전자 껍질수.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N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반지름은 이와 같은
원자들과 이온들의 반지름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문제들 푸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기성의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기성의 두 번째. 자, 주기성의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온 에너지입니다. 자, 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는 정의부터 좀 볼게요. 정의가 기체 상태에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낼 때. 자, 어떤 상태라고요? 기체 상태에서 전자를 1몰을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맞죠?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럼 전자를 떼어내니까 어떤 애들이든 간에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이제 NA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온의 에너지라는 것은 요만큼이 이온의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약자로 이렇게 써요. 이온의 에너지.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이온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양이온은 뭐가 영향이 있을까? 원자 번호예요. 자, 반지름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반지름이 큰 경우도 있겠죠. 자, 전자를 떼어낸다는 것은 이 전자를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면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몸에 의해서 수소 원자의 이온 에너지 기억하죠? n이 1인 곳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자, n이 무한대인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무한대인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전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파란색과 까만색을 그렸는데 얘는 뭐가 차이가 나냐? 반지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은 애가 있는 반면에 반지름이 큰 애가 있겠지. 그러면 반지름이 작은 애 전자를 떼어낼 때 하고 반지름이 큰 애가 있는데 여기 전자 떼어낼 때 하고 자, 두 가지 경우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이온에 클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경우 파란색의 경우야 저기 까만색의 경우야 파란색이 더 크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이온의 에너지는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럼 반지름과 관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반지름과 관계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의 관계는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라고 보면 돼. 그렇다면 이온의 에너지가 크대요. 자, 이온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얘들아? 응? 그렇죠, 어렵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를 의미해줘. 자, 이게 작대. 자, 이건 작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조금만 주면 전자가 톡톡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그러니까 반지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금 보는 이런 관계를 가져요.
자, 주기를 간단히 그려보자. 그러면 같은 주기 이쪽입니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의 에너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응? 그렇지. 이건 증가지. 같은 주기에서는. 왜 그래?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가 떼내기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이온 에너지는 커진다고 보면 돼요. 자, 이번에 이쪽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되죠? 작아진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이 작아지는 거지. 왜 그래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니까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원자 번호에 따라서는 같은 주기는 이온이 커지고 같은 족은 이온이 작아진다 그랬어?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프를 한번 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몇 쪽이 되냐면 18쪽이죠. 자 18쪽은 이제 같은 주기일 때는 가장 큰 그러한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 주면서 원자 번호 증감에 따라서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 한번 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쪽은 점점 작아지는 거 보여? 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가 2주기고요. 이렇게는 3주기예요.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 에너지가 커져야 된다고 금방 배웠잖아. 그렇지 않니? 같은 주기에서 이온 에너지 커져야 된다고.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다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네. 그지? 근데 그 작아지는 경우가 2주기도 2족에서 13족, 3주기도 2족에서 13족, 그다음 15족에서 16족이 2주기에서 작아진다면 3주기는 마찬가지로 15족, 16족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양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주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의 이유와 2번의 이유가 있겠지. 맞지? 2주기도, 1주기도, 그리고 2족에서 13족 갈 때, 15족, 16족 갈 때 이온이 작아지는 이유가 생각해보자. 먼저 첫 번째요, 첫 번째. 첫 번째는 2족에서 13족 갈 때 작아지는 거야. 그럼 우리 앞에서 금방 얘기했었지. 자, 이온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얘들아, 쉽다, 어렵다? 쉽다. 쉽다잖아. 자, 그러면 이전자를 떼어낼 때 하고요. 이전자를 떼어낼 때 둘 중에 뭐가 쉬운 거냐면 이 전자가 쉽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지, 왜? 왜 그러냐. 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전자 입장에서는 안쪽 전자가 두 개밖에 없어. 맞지? 자, 다시 이전자 입장에서 안쪽 전자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전자 입장에서는 무려 이런 전자들이 가리움 효과를 나타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해를 많이 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리움 효과를 많이 받는 전자가 이 전자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가리움 효과를 많이 받으니까 어때? 떨어지기 쉽다란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가리움 효과가 이유가 되는데
그러면 이 가리움 효과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 다시 말하면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이 있죠? 이거를 갖다가 크게 차이를 두게 되는 거야. 그만큼 반발이 심하면 에너지 준위는 ES하고 EP 중에 뭐가 더 큰 거냐면 EP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자가 떨어지기 쉬워지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야. 불안정하니까. 알았지? 전자는 불안정하면 그만큼 떨어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다음엔 2번. 자, 2번은 어디에서 어디냐면 15족에서 16족 갈 때 에너지가 뚝 떨어져. 그지? 근데 그 에너지는 왜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면 자, 15족에 있는 질소에 있는 이전자를 떨어뜨려낼 때하고 그 다음엔 16족에 있는 얘를 떨어뜨려낼 때 어느 게 더 쉽다는 얘기야? 얘가 더 쉽다, 이지하다 이런 뜻이지? 그 이유는 우리가 딱 전자 배치 보니까 쉽게 알 수 있겠네. 위에 있는 질소의 이전자는 홀전자인데 밑에 있는 산소의 이전자는 쌍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전자 간의 반발은 어디가 더 크게 받아? 이쪽이 더 크게 받아요, 아무래도. 전자가 한 오비탈에 두 개가 배치될 수 있지만 홀로 있는 전자에 비해서는 두 개가 배치한 상태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불안정해진다. 그럼에 따라 쉽게 떨어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유는 자, 전자 간의 반발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이온 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래서 이유는 바로 전자 간 반발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중요하냐? 예, 어마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분야야. 알았지?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 베릴륨하고 붕소가 어느 게 이온이 크냐라는 물어보는 건 두 번째 문제야. 일단 베릴륨을 찾고 그 다음에 붕소를 찾을 때 임의의 원소 기호를 놓고 여러 조건이 주어진 다음에 얘가 베릴륨인지 붕소를 찾는 거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지? 나중에 고3 가서 수능을 수학으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멍청한 학생, 이런 2단원이나 혹은 3단원에서 틀리는 학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온의 에너지의 주기성까지 봤습니다. 별표 친 건 다 외우란 뜻이야. 자, 이번에는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원자들의 원자 번호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그지? 원자 번호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전자를 떨어뜨릴 때마다 에너지가 들어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거 여기 보면 전자가 첫 번째 전자 떨어질 때거든. 그러면 그때 이온의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제2,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게 되고 얘를 줄여서 제1 이온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우리가 금방 봤다. 좀 전에 봤던 게 제1 이온의 에너지야. 그런데 이렇게 전자가 떨어져 나간 형태가 M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전자가 있다고 M 플러스예요. 그럼 두 번째 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에너지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제2 이온의 에너지예요. 이렇게 씁니다. 제2 이온 에너지. 그래서 이런 이온 에너지를 가리켜서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해요. 순차적 이온 에너지 잠깐 볼게요. 자, 봐봐.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1이에요. 그럼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라는 얘기는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다? 전자를 총 11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각각 껍질이 있겠지. 뭐 안쪽 껍질도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도 있을 거고 세 번째 껍질도 있을 거고 전자가 여기도 전자 있고 여기도 있고 안쪽에도 있고 또 그 안쪽에도 있고 해서 토탈이 11개입니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떨어뜨려낸다는 것은 모두가 무한대로 보내줄 대로 떨어뜨려내는 거죠. 자, 첫 번째 전자 떨어뜨려낸다. 그럼 이제 얘가 제1 이온 에너지.
자, 두 번째 전자를 떨어뜨려낸다. 그럼 이게 제2이온의 에너지. 그다음에 세 번째 전자는 여기서 떨어지겠죠? 예, 그럼 제3이온의 에너지. 그래서 어디까지 있냐면 제11이온의 에너지까지 있어요. 왜? 전자가 총 11개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어떤 원소든 간에 점점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온의 에너지가 커져요. 커진다고요.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쭉 커집니다. 그러다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커지는데 그 비율이 달라. 어떨 때는 2배, 어떨 때는 뭐 1배. 근데 어떨 때는 3배, 4배, 5배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점점점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이유는 말이야. 이 전자가 떨어지고 나서 이 전자가 떨어질 때 그만큼 이 전자에 비해서 이 전자의 유효 핵전하가 크기 때문이야. 이유는 뭐라고?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커진다는 얘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죠. 어떤 이유냐면 껍질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껍질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자 유효액전환 커졌어. 거리는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그만큼 전자가 떨어지기 어려워지고 전자를 떼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알았지? 그럼 우리가 순차적 이온회를 딱 보고 나서 뭐를 갖다 예상할 수 있냐면 이 전자는 말이야 이 두 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맨 바깥에 있는 전자는 하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는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통해서는 원자가 전자 혹은 족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자, 그래서 순차적 이온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뭘 할 수 있다? 원자가 전자. 이 원자가 전자가 의미하는 게 족이죠. 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결국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응? 자, 그럼 이제 한번 봐봐요. 이온 에너지 있잖아. 자, 리튬부터 좀 볼게. 리튬은 제1에서 제2 갈 때 이온 에너지가 커지는데 어이구 이게 몇 배 돼요? 6배, 7배 커지죠. 얘는 뭐 얼마 안 커져 그냥. 2배도 안 되지. 그제? 그러면 얘는 몇 쪽이다? 1쪽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원자과 전자가 하나구나. 자, 베릴륨. 제2, 제1, 제2. 별로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확 커지죠? 이제 네 자리에서 5자리가 돼버리잖아. 2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확 커져. 여기서는 이렇게 확 커져. 여기서는 이렇게 확 커져. 자, 확 커지는 게 몇 배 이상이라고 그랬어, 내가? 몇 배 이상? 3배, 4배 이상. 알겠지? 3배, 4배 이상 커질 때는 이온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셨어요? 그럼 베릴륨이 있어, 베릴륨. 자, 베릴 몇 쪽이야? 얘들아, 베릴 몇 쪽? 2족. 그러면 2족은 안정한 이온이 뭐가 되냐면 플러스 2가가 됩니다. 알았죠? 플러스 2가. 그럼 플러스 2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에너지가 있는데 이 한 에너지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 두 개를 모두 다 집어넣게 되면 전자가 또 두 개가 떨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 놨지만 자, 베릴륨이 있어요. 베릴륨이 제일 이온 에너지 900이고 제2 이온 에너지 1757이에요. 57. 킬로줄만큼을 집어넣으면 자, 베릴륨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두 개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정한 이온을 얻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프로 옮겨놓은 게 이 그래프예요. 굉장히 중요한.
보충 자료가 아니라 빈출 자료야 사실. 근데 봐봐. 자, 얘가 제1 이온 에너지고 얘가 제2 이온 에너지야. 알겠지? 파란 게 제1 이온 에너지. 빨간 건 제2 이온 에너지. 제가 이제 원소를 한번 쓸게요. 요거 있죠? 요게 헬륨. 요거는 네온. 이렇게 됩니다. 여기 봐, 얘가 뭘 것 같아? 이게 Li 플러스에서 전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야.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제2 이온 에너지잖아. 제2 이온 에너지는 전부 다 플러스 1가의 양이온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를 뜻해. 얘는 뭐냐면은 얘가 Na 플러스. 알았어요. 그럼 얘들은 뭐와 같은 연자 배치가 되냐면 요거는 헬륨 같은 연자 배치가 되고 얘는 네온 같은 연자 배치가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차수의 에너지든 간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어떤 걸 가질 때? 비활성 기체. 자, 그래서 규칙성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이제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있잖아. 이게 N차거든요, N차. N은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는 N-1쪽이야. 최소는 N쪽이야. 자, 봐봐. 이제 규칙을 선생님 찾은 거란 말이야. 제1 이온 에너지의 최소가 몇 쪽이니? 1쪽. 1쪽이 최소지. 제1 이온 에너지에서 최대는 1 빼면 0족이네. 0족이 그걸 뭐야? 이거 18쪽이잖아. 그지? 자, 제2 이온 에너지에서 최대는 제2니까 1족이야. 그러니까 1족. 최소는 2족. 그럼 2족이 어디 있어요? 2족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2족 아니야. 베릴륨 플러스 요놈 Mg 플러스에서 전자 떨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 맞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제3까지 예상해 보도록. 제3에서 최소는 뭐야? 제3 이온 에너지의 최소는 13족이지. 최대는 2족이겠지. 이해돼? 응?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똑같이 한 원자보다 밀려서 반복돼 안 반복돼? 반복되지 않아요? 뭐냐면 자,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커졌다 여기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커졌다 이게 반복된다고 여기서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려 얘들아. 알겠어요? 어? 이걸 모르면 때려치고도 안 풀려. 다 기억해. 근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팁을 드릴게요. 이쪽은 안 나와. 주의성으로. 왜 안 나올 것 같아? 봐. 여기서 작아지는 건 맞아. 그지? 근데 여기서 오히려 커져. 자, 여기선 작아지는데 여기선 커진다. 근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 제1은 작아지고 작아지잖아. 그럼 얘도 작아지고 작아져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커지고 있으니까 이건 안 나와 이쪽은. 주기성에서 좀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제1, 제2가 나왔다 그럼 빤해. 어디에서? 3번에서 12번까지로 끊어주면 돼. 알았어요? 어? 얘네 때문에 그래요. 얘네. 안 나와요. 안 나와. 16번 황, 염소 이런 애들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많이 나와봐야 이쪽까지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외워야지 뭘. 외우면 제일 간단해요. 여러분 참 외우는 걸 싫어하죠? 뒤지게 싫어합니다. 응? 목숨 걸고
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 그래서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이와 같은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이 그림 가지고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참 기본 내용 배우기에는 참 좋은 교재 같아. 봐봐. 자, 이쪽 방향으로 할 때,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작아진다 그랬죠? 그제? 졸지 마. 얼굴 좋아. 이온이 원자가 퍼지나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 어떻게 돼? 작아져야지. 그지? 얘들은 이온이 작다는 얘기는 전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전자를 싫어한다. 알았지? 전자를 싫어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이 전자를 잃기 쉽다는 게 다른 말로는 반응성이 크다, 반응을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전자를 잃는 건 산화되는 거니까 산화되기 쉽다. 쉽다. 산화되기 쉽다. 그럼 얘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금속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똑같은 얘기야. 전자를 잃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혹은 금속성이 크다. 같은 얘기. 자, 이렇게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자, 이쪽 방향 원자 반지름이 점점점 작아져.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점점 커집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 전자를 좋아, 전자를 얘는 커지 전자를 좋아하지. 왜냐면 전자 떨어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 이쪽 애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기 쉽다는데 전자를 얻기 쉽다.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여기 이쪽. 이거 뭐야? 비활성 이체잖아. 얘는 전자를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그래. 알았지? 여기서 얘기하는 원소는 어디 원소,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래, 이쪽 17쪽. 알겠죠? 17쪽, 이쪽 방향으로. 얘네들은 이쪽 방향을 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자를 얻기 쉽다. 그럼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제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해 줍니다. 그다음 전자를 얻어오는 건 환원이 되는 거야, 환원. 그래서 환원되기 쉽다. 그다음에 금속성이 큰 거.
비금속성. 그리고 이런 애들들이 비금속성이라고 해요. 비금속성이 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전자를 얻기 쉽다, 환원되기 쉽다. 근데 비금속성이 크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통합학에서 배운 그 애들이 일쪽에 있는 애들이 알칼리 금속이었지. 여기 있는 애들. 좀 배웠어 안 배웠어? 화학할 때. 배웠지? 그 다음에 여기 17쪽. 얘네들을 왜 배운 것 같아요? 대체 얘들을 왜 배웠을까? 배운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 여기 있네. 반응성이 큰 비금속이고 반응성이 큰 금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냐면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알았어? 그럼 그 화합물들이 이루는 그런 결합을 화학결합이라 하게 되고 다음 단원에서 다루는 건 바로 화학결합을 다루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건 12월까지 화학결합을 끝내는 거야. 근데 이제 중간에 내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내신을 할 거야. 알았죠? 내신 대비 문제 나눠가지고 여러분 풀고 선생님 질문 받고 이럴 건데 제 마지막 주까지 하면은 화학결합이 끝날 수 있어. 오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험 끝나고 오는 학생들은 뭐 그래봐야 이제 뭐도 안 한다 안 다닌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시험 마치고 오면 이제 여기 앞에 배운 문제 거의 안 풀었지. 그 문제 풀고 확인하면 되고 이제 다 시험 마치고 오면 마지막 주까지 해가지고 3단을 마치고. 알았어요? 그래서 방학이 시작되는 순간 1단원 들어가. 1단원이 좀 오래 걸려. 알았죠? 1단원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킬러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또 들어와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화학결합 설명 해드릴게요.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그래가지고 이제 키워드만 따지면 원자가의 원자.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라고 줄이면 돼요. 사실은 뭐,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다 애들이 전자를 다 끌어당깁니다. 알았지? 왜 그럴까? 이거는 간단해. 원자 핵이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원자 핵들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음성도는 어떠한 주기성을 갖냐면 일단 음성도를 얘기한 사람이 폴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폴링은 말이죠. 뭐라 그랬냐면 폴링은 플로린을 4.0으로 기준을 잡아서 세계를 나타내 준 게 폴링이야. 그럼 플로린이 4.0이라고 그랬지? 그럼 플로린이 4.0이라고 그랬으면 이 4.0은 어떤 값이냐면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최고로 큰 거지. 알겠지?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
실제 이제 주기파 있을 때 전기 음성도는 이렇게 갈 때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큰 거야. 물론 18쪽은 아예 화학 결합을 안 해요. 얘는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음성도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플로린이죠, 플로린. 이 플로린이 이제 제일 커요. 4.0. 옆에 산소가 3.5, 질소가 3.5, 3.0. 그 다음에는 탄소가 2.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여기는 수소 있죠. 수소는 2.1. 이렇게. 얘네들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죠. 알았죠? 그래서 그 플로이 제일 크다. 이런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 금속들이 있죠. 이쪽에 이제 금속인데 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금속들이죠. 금속들 음성도가 작고요. 그다음에 이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이 비금속들은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봅니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화학 결합이라는 게 형성돼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8전자 규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옥텟 규칙이에요. 그래서 자,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일 때 안정하다는 게 이제 8전자 규칙이다. 그러니까 마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을 때 안정하다라는 게 8전자 규칙.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화학 결합이 형성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화학 결합이라는 것은 이온 결합, 그다음에는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 세 가지 결합이 있어. 이란이 어떤 결합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겠죠.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는.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금속과 비금속은 음성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비금속이 금속의 전자를 뺏어와 버려가지고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게 되면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애들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성도가 다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결합하게 돼요. 알았죠? 다음에 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은 금속 원자하고 금속 원자가 만납니다. 그럼 금속 원자와 금속 원자가 만나게 되면 이제 음성도가 더 작은 다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전자를 내놓은 상태로 이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란다. 결합을 하게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결합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는데 그 중에 이제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그게 분자예요, 분자. 그래서 이 분자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이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배우면 이제 이 단원이 마무리되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 단원, 두 번째 단원보다는 양이 조금 더 많아요. 이게 뭐 연결되는, 크게 연결되는 부분은 없어. 알았지? 우리가 음성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 음성도하고 이 팔변의 규칙만 잘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화학결합을 할 때 뭐가 관여하고 있다고 했지? 전자가 관여한다 그랬지. 이 전자가 정말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는 몇 가지 시험이 있어. 자, 그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의 전기. 자, 물이란 물질이 있죠. 뭐 아주 흔한 물질입니다. 물이란 물질. 근데 이 물이란 물질은 전기가 안 통해. 그래가지고 이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황산 나트륨을 집어넣어요. 그럼 황산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이 황산 나트륨이 뭐로 쓰이냐면 전해질로 쓰여요. 알겠지? 전해질은 뭐냐면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지금 이쪽을 보게 되면 이게 전원장치거든. 전원장치. 이 전원장치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가 나와요.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통합각에도 나오는 얘기야. 혹은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가 나왔죠. 쭉 나오면은 이 전자를 받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있으면 이 물 분자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전자를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극 쪽에서는 전자를 어떤 행간에 잃어야 돼. 잃어가지고 전자가 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가 전자를 잃냐면 여기 물이 전자 가서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잃는 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는 각각 물이라는 분자가 가서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는데 거기에 반응식을 보게 되면 예, 여기 있는 이 반응식 보면 돼요. 자, 플러스 극. 자, 플러스 극은 뭐 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플러스 극. 여기 연결 산화반. 그러니까 물이 전자를 잃어서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는데 산화할 때 나오는 기체를 딱 보니까는 산소가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얻죠.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물이 전자를 받아서 어떤 기체를 내놓냐? H2라는 수소 기체를 내놓게 돼요. 알겠지? 거기 보면 이제 뽀글뽀글 기체가 나가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얻어지는 기체는 환원되는 쪽은 수소 기체를 얻게 되고요. 산화되는 쪽은 산소 기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전체 반응을 보게 되면 전체 반응은 H2O가 이렇게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호돈수 물질. 그렇게 되면 이때 생성되는 기체들은 부피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부피비는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 2대 1이 됩니다. 기체들이 이쪽이 조금 많이 모였지. 이쪽에 있는 기체보다.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보다 부피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해봐. 물이라는 화합물이 전자를 주거나 뺏어 와가지고 호전수 물질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결합, 그게 공유결합이거든. 그 공유결합은 결국은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분해가 물의 전기 분해. 자, 이번에는 염화나트륨을 좀 봅시다. 자,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이에요.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는 전기가 안 통해요. 가열을 하죠. 액체가 되면 전기가 통합니다. 맞죠? 고체 전기가 안 통하고 액체는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면 이 액체 상태에서 수용액에선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상태죠. 얘들 가지고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해를 하냐? 용융액이에요. 용융. 그러니까 용융액은 말 그대로 소금을 녹인 NaCl 용융액이야. 그 소금은 녹으려면 한 8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야 돼. 800도 정도면요. 웬만한 철들은 녹아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전극으로 쓰는 애들은 정말 안 녹는 애들을 쓰는데 탄소 전극 같이 흑연 같은 애들을 씁니다. 자, 흑연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연결했죠. 이쪽에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연결한 거야. 그럼 아까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나온 전자가 어떤 물질을 환원시켜 줄 거예요. 그럼 전자를 받을 애가 뭐가 있냐면 Na 플러스가 있어. 얘가 가는 거야. 이쪽으로. 알았지? 그럼 얘가 전자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NA가 되는데 이 NA가 온도가 높으니까 액체 상태로 얻어져. 이번에는 전자를 잃을 애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날 텐데 산화 반응은 동일하게 전원 장치의 플러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CL-가 있어. CL-가 가서 간단 말이야. 아주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냐면 Cl2라는 후동성 물질이 되는 거죠. 알겠지? NA는 액체, Cl2는 기체 상태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황록색 기체가 막 피어올라. 자, 그래서 각각의 전극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플러스 극은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산화. 마이너스 극은 환원. 전체 반응은 여기 적혀져 있는 이 반응이 전체 반응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몰수 비는 2대 1이에요. 근데 이 몰수 비와 부피 비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왜 안 같을까? NA가 여기 액체로 돼 있잖아. 몰수비는 2대 1이지만 이 액체 상태로 얻어지는 물질과 기체 상태로 얻어지는 물질들의 부피비가 2대 1일 수 없는 거야. 또한 이 전기분해에서도 용융 전기분해에서도 이와 같은 이온 결합 물질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전자를 받거나 전자를 얻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얘와 이런 물질이 돼요. 후동성 물질. 자, 그러면 전자가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전자가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전자를 줬더니 전자를 뺏어왔더니 후동성 물질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이 만나서 화합물을 만들 때도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결합들도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가지 물의 전기분해, 그 다음에 지금 봤던 용융 전기분해 이건 모두 중요합니다. 100% 시험에 나온다고 봅니다. 알았지?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바는 여러분이 꼭 체크해 놨다가 교재가 적당히 여러분 그 화학원을 입문하는 과정에서 적당하게 이론들도 있고 하니까 버리지 말고 시험이나 아니면 학교 가서 활용을 하세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화학 결합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온 결합.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이온을 보게 되면 이 금속 원자가 어떤 애들이냐면 이 금속 원자는 이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들이에요. 음성이 작다. 그러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전자를 잃었어. 그럼 뭐가 되냐면 Na 플러스가 되고 이 Na 플러스는 뭐와 같은 전자 배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옥텟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있고요. Na 플러스하고 전자를 이렇게 이루고 이게 양이온이 형성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1을 생략한 게 이거죠. 그럼 플러스 1이라는 게 전자 몇 개 잃었다? 전자 하나를 잃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이온들을 플러스 1가라고 하게 되고요. 두 개를 넣으면 플러스 2가가 되고 세 개를 넣으면 플러스 3가가 됩니다. 지금 봤던 Na 플러스가 그 플러스 1가 이온이고요. Mg는 2 플러스가 플러스 1가고 3가는 Al3 플러스 같은 애들이 플러스 3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음이온은 비금속이에요. 이 비금속은 금속과 다르게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얻어오죠. 그럼 전자가 더 하나 많이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음이온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이 Cl-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옥텐 룰이야. 그러니까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끔 전자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l이 전자 받아서 Cl-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마이너스 1이 1에서 1이 생략되어 있어요. 1을 하나를 얻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는 음이온은 마이너스 1가도 있고요. 마이너스 2가도 있고요. 마이너스 3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l 마이너스 봤죠? O2 마이너스도 있고 N3 마이너스. 그러니까 각 전자를 하나 잃었다, 두 개 잃었다, 세 개 잃었다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온들이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음성도와 옥텐룰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형성된 애들이 서로 만나면 뭐가 돼? 뭐 이온 결합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이온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고 보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1족은 플러스 1가램에 그 이런 애들 플러스 1가. 2족은 플러스 2가램에 그러니까 뭐냐면 원자 가전제가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잃어서 옥텟을 만족하게끔 된다. 음이온들은 이런 애들 음이온들, 이원자 이온들. 자, F-17쪽이니까 7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가져오는 게 편하겠지. 16쪽이면 6개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가져오는 게 편하겠지.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음이온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알려주고 있는 애들은 모든 이 음이온들의 전자 배치는 뭐와 같다?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전자 배치는 비활성 기체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될 때 이 이온들의 종류를 좀 기억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원자 이온이 있어요. 자, 일원자 이온은 원자 하나가 이온을 이룬 애가 일원자 이온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는데 양이온은 뭐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AG 플러스 이게 전부 다 플러스일까요? Mg2 플러스 CA2 플러스 BA2 플러스 GN2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일 겁니다. AL3 플러스 3. 이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원자 이름에다가 무슨 이온이라고 붙이면 돼. 되게 간단하지? 예를 들어서 이건 뭐라 그래? 수소. H 플러스 수소 이온. Na 플러스는 다 같이 나트륨 이온. K 플러스는 칼륨 이온. Ag 플러스는 Mg 플러스는 마그네슘 이온. Ca 플러스는 칼슘 이온. Ba 플러스는 바륨 이온. GNE 플러스는 그렇죠. Al3 플러스는 알루미늄 이온. 그럼 이름을 다 붙여봤는데 이름에 수소 이온 플러스일까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온들이 각각 몇 가인가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루미늄 이온 그럼 플러스 3가구나 이런 거 알아야 돼. 상식적인 얘기야. 자, 오늘 음이온 볼게. 음이온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3가까지. 얘네들이 음이온이에요. 자, 음이온의 이름을 붙일 때는 무슨 화이온이라고 그래요. 자, H 마이너스 뭐라고 불리면 되겠어? 무슨 화 붙이라고 했잖아. 수소화 이온. Cl 마이너스는 염소화잖아. 줄여서 염화 이온. F 마이너스는 Br 마이너스는 브로민화 이온. 그다음에 O2 마이너스는 이게 산소화인데 생략하고 산화 이온이라고 해요. S2 마이너스는 N3 마이너스는 질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음이온의 이름들을 우리가 불러봤지만 이런 음이온도 이름에는 얘네들이 안 적혀 있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원자 이온 봤고요. 두 번째는 다원자 이온. 자, 다원자 이온은 어, 양형부터 쓰자.
양이온 두 가지. 싹 다 음이온. 자, 몇 가지 이제 플러스 1가에서부터 마이너스 3가까지 몇 가지만 해봤어요. 자, NH4 플러스 HCl5 플러스 OH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몰라? 질산이온. 그 다음 해봐. MnO4 마이너스 자, SO4 E 마이너스 CO3 E 마이너스 Cr2O7 E 마이너스 중크롬산 이온 얘는 인산 이온. 자, 그런데 이름에 다 플러스 몇 가, 마이너스 몇 가 없기 때문에 이때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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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알겠죠? 플러스 1가인지 마이너스 1가인지 마이너스 3가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온들이 만나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온 결합 물질들을 만들게 돼. 자,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드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뭐 간단하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NaCl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양이온하고 음이온 중에 양이온 먼저, 음이온 다음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화합물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 CA2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났어. 사실 중성이 정규 중성 못 되잖아. 그 두 개가 만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CaCl2 이렇게 쓰면 돼. 이번에는 CA2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이 만나게 되면 여기 두 개가 있어야죠. 그럼 이따 어떻게 쓰냐면은 C에 이렇게 쓰고 NO3 쓴 다음에 가로를 치고 2를 쓰면 돼요. 그럼 NO3 마이너스가 두 개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죠. 양이온 중에 뭐 얘도 똑같아요. 다원자 이온도. 이렇게 만났어. 그럼 NH4 NO3가 되겠죠. 다음 아모늄 이온하고 황산 이온이 만났어요. 두 개가. 이게 되면
NH4하고 SO4가 만났는데 얘가 두 개잖아. 그럼 두 개 이렇게 해줘야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Na 플러스하고 이게 만났어. 그 음이온이 길잖아? 그 음이온이 길면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았지? 뭐 C에 2 플러스하고 만나면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가 두 개가 있고 CA다. 이렇게 씁니다. 맞지? 그 다음에 AL 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만났어. 얘들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두 개, 세 개가 돼야 돼. 그러면 AL2, O3 이렇게. 아셨죠? 많이 해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교재나 이런 데 보면 AL 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쓰고 크로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나와. 2, 3. 그럼 이런 화합물들 읽을 때는 항상 음용부터. 자, 읽어볼게.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질산 칼슘,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 이거는 음용부터 읽으라고. 아세트산 나트륨, 아세트산 칼슘. 얘는 산화 알루미늄. 그럼 봐봐. 이게 산화 알루미늄이거든? 근데 산화 알루미늄인데 이 산화 알루미늄 안에 산화 이온이 마이너스 2까지 알루미늄 플러스 3까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뭘 해야 돼? 이온화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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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질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이게 중요한 거지 뭘. 물론 뭐 굉장히 쉬운 내신에서는 이름도 물어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알았죠? 올바른 화학식을 표현한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일반적인 거는 이걸 왜 이온들을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을 각각의 이온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유 결합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은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유민이하고 진영이 다음 주까지 선생님 얘기해주면 선생님 시간표를 안에 이름 넣어놓을게. 알았지? 어? 자, 수고했습니다. 시윤이가 또 볼 수 있으면 보고 너 10월 때 쉰다면서 어? 그럼 1월 달에 뭐 볼 수 있으면 시간표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그래. 조심히 가. 음. 화학 때문에 방학을 4회로 했는데 하셔서 이번 달까지만 이번 달 6일까지도 그래.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또 필요하면 선생님 연락하고.